그리고 워라밸이라고 하면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에 되게 많이 좀 종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ABN 암로에서는 좀 더 그 다음 차원의 워라밸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이 직원들에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짜 행복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ABN 암로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모습이었어요. 예, 현재 ABN 암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BN 암로에서는 인터내셔널 리스크 오피스 팀 안에 국가 리스크 심사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스타트업 붓캠프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지금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죠. 1700년도부터 시작된 은행이고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재무를 담당했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일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든지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이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 좀 더 혁신적인 은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 역사 속에서 혁신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핀테크,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다음 블록체인까지 기존에 갖고 있는 은행이라는 업이 가지고 있던 바운더리를 전 방향에서 다 침범을 당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은행업이 해왔던 비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는 아마 지금 이 시점이 제일 큰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다음 방식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첩한 방식으로 조직이 대응을 해야겠다.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하려면 기존의 내 업무만 잘하면 돼라는 사고방식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좀 더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러한 업무 방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 업무만 다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그게 이제 전부인 그러한 방식에서 나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어떻게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창의적인 업무 방식,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최적화된 공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개개인의 포텐셜을 끌어냄과 동시에 그 개개인과 또 다른 개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컴포터블한 그런 업무 환경 속에서 쉽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든 뭐 어떤 업무적인 협의든 정말로 그 구석구석에 저런 스크린과 바로 저희 컴퓨터 노트북을 꽂으면 프레젠테이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정말 놀라운 게 처음에 밖에서는 그냥 어느 은행과 다르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정말 은행 건물에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발랄하고 밝고 커뮤니케이션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느낌이었어요. 은행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타트업의 약간 인큐베이터? 네, 그 회사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한 금융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말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직이 요구하는 필요한 역량이
개개인들의 창의성이 없고 자발성이 없으면 그 리딩 포지션을 만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은행이 개인적인 개발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교육에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런던에서 이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디스나 S&P나 피치에서 하는 이제 그 위에 대학원 과정을 하나 또 하는데 풀 서포트를 해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 서티피케이트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조직이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조직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현재 위치가 있다면 다음 위치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목표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좀 더 창의적이고 다음 스텝을 위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 그런 일을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인 거죠. I also like to see people in my group developing themselves, to feel free, to find their own way of doing the work. So I don't want to be too descriptive. I really think that if I give them the sufficient freedom and sufficient tools from what I can give them, and sufficient knowledge and sufficient support, that they will bring out the best, for themselves, but also for the company.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통은 뭐 굉장히 직원들에게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리더, 비전을 줄 수 있는 리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이 스스로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리더. 그리고 직원들이 뭔가 꾸미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 그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 좀 철학적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철학을 리더가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이 IBM 압류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 글로벌 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 조직은 직원들에게 그러한 자율성과 책임을 같이 부여를 하고 그러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The strongest point of the bank, especially when you ask people who've been working for the bank quite a long time, is our culture. For an employee, as someone who's working with the bank, I think what we really are like is the culture. And what then in the culture we like so much, I think that it gives us freedom to employ, to develop ourselves, to find our own way of doing things. And that there is a room, to move from one job to another job, and that in that, you find your way to express yourself. And there is not so much a bank with this very disciplined and ordered and hierarchical. It is much more a bank where we have the possibility to develop our own skills in a fruitful way. 자기 자신을 본인이 개발을 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정말 보기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맞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서 서포트를 받아 그렇게 많은 교육과 그 이후의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율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이 조직, 기존에 있는 조직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내년에 뭐 할 건지 알아봐라 해요.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알아봐야 돼요.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 아웃퍼포밍 하는 사람들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컨택이 오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은 문을 두들겨 다녀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을지 고민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연초에 작성하는 그 이얼리 플랜에 써야 돼요.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서 뭐 그 다음 스텝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게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밸류가 뭐고, 자기의 강점이 뭐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매니저한테 어필하고 상대방의 부서한테 어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전 직원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컬처가 되어 있고요. 조직은 그러한 컬처를 왜 요구하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그 수준을,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If you are an international company and you have international clients, I think it's natural that you have international employees. How otherwise you can know and feel, you know, and what is there and what is needed, you know, to service those clients. I think it's also by now a well-known fact that a more diverse team decides better, has the ability to look at a topic from more different angles.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시너지가 보입니다. 정말로 어떤 편견이나 어떤 획일화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확실히 견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도 하고 심도 깊은 토의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We have actually under the employees only foreigners. That's a bit exaggerated, but it is true. Yeah, so the percentage is very high. 놀랬죠.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뭐 거의 제 주위에만 거의 10개국에서 15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그러한 다양성이 주는 시너지는 저는 뭐 명확하고요. 또 하나의 다양성은 그런 어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에 대한 다양성도 되게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다양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서의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한 의견과 내추럴한 다양성이 있거든요. 업무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근하는 방식,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Be yourself.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바로 이 조직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조직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더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을 넘어서 조직이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사실 오늘 얻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르다라는 얘기는요, 각각이 경험한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나라가 다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라든지 또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데 뭉쳐졌을 때 정말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적합한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백그라운드가 다른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는 말을 하셨을 때 다양성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실제로 ABM 압로 안에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이버시티 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이 다양성을 확보할 만큼 이 다양성이 가지는 힘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